안녕하세요, 썸마입니다. 오늘은 이제 많은 분들이 주셨던 질문을 바탕으로 영상을 한번 올려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게 제가 캐나다에서 어학연수하고 이제 컬리지를 나오는 그 학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캐나다 이제 컬리지를 기준으로 알려드리면 제가 다녔을 때보다는 지금 좀 물가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캐나다 1년에 투 세메스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1년에 이제 1,300만 원에서 한 1,500만 원 정도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더라고요. 한 1,400불에서 한 1,600불 그 사이에서 이제 좀 저렴한 과도 있고, 조금 더 돈을 많이 내는 과도 있고, 이제 거기는 그건 이제 학비만, 순수 학비만 들어가는 거고, 거기 플러스 이제 책값이라든지 뭐 실습 있는 학과들은 실습비라든지 뭐 이런 거를 다 충당을 하자면 그거 플러스 뭐 해서 한 1년에 한 2천만 원, 많게는 2천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맥시멈으로. 네. 그래서 그게 한 2년에서 2년인 컬리지 코스도 있고 3년인 코스도 있는데 2년인 경우에는 뭐 한 2년에 4천만 원 정도, 그리고 3년 코스는 한 6천만 원 정도, 이렇게 좀 범위를 넓게 해서 넉넉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어학연수를 꼭 하시잖아요. 이렇게 한국에서 바로 오셔서 컬리지를 바로 들어가시는 분들 아마 드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본인이 영어를 조금 한다, 내가 영어 IELTS도 잘 나오고 점수 잘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도 그래도 어학연수 코스는 다 한 번씩은 밟으시는 코스라고 알고 있는데 그 어학연수가 한 3개월은 저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꼭 무슨 기본 영어를 배울 필요는 없지만 뭐 비즈니스 코스라든지 아니면 컬리지 코스라든지 그런 게 이제 따로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거는 한 번씩 한 3, 4개월 정도 들어보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이 어학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영어를 조금 외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데이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해서 영어를 알려주지만 컬리지는 외국인이건 내국인이건 상관없이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원어민들이 그대로 하는 것처럼 영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국에서 바로 가시면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 영어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이제 그 캐나디언들이 쓰는 영어에 적응이 되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 3개월, 한 4개월 정도 코스는 기본적으로 조금 하고 가시는 게 본인의 준비를 위해서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어학연수 비용을 제가 한번 넣어봤는데, 어학연수 제가 최근에 알아본 거는 한 10주에 3,800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10주면은 이제 2달하고도 2주인 정도의 그 정도의 기간인데 굉장히 비싼 거죠. 360만 원이면 그거를 10번을 그렇게 나눈다 치면 일주일에 36만 원, 40만 원 꼴 되는 거니까 절대로 저렴한 가격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어학연수를 한 3개월, 4개월 하되 최대 짧게 하시고, 그리고 어학연수를 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영어 안 하고 가도 될 것 같아가 아니라, 한국에서 출발을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영어 공부를 본인이 독학으로 하든 아니면 한국어 조금 학원비들이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본인이 공부를 하든 뭐 온라인으로 하시든 특히 문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많이 하고 가면 갈수록 돈을 많이 절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학연수를 가시기 전에 그런 거를 충분히 준비를 하시고 영어 연습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가셔서 어학연수는 최대한 짧고 임팩트 있게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컬리지 가기 전에. 단지 내가 컬리지 갈 실력이 너무 안 되고 영어 실력이 너무 안 좋다 하는 분들은 뭐 6개월, 뭐 8개월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1년 넘어가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거든요. 일단 가격이 너무 많이 비싸고, 그리고 어학원에서 가르쳐 주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순수 무슨 그런 제너럴 잉글리시라든지 이런 것만 듣지 마시고 비즈니스 코스라든지 아니면 라이팅이라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코스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좀 번갈아 이렇게 바꿔가면서 들으시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뭐 그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알려드리겠지만, 아무튼 어학연수는 10주에 한 60에서 400만 원, 뭐 학원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테니까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생활비를 알려드릴 건데, 제가 있었을 때보다 아마 지금도 물가가 많이 올랐을 것 같아요. 제가 있었을 때는 그래도 렌트비가 그렇게까지 비싸지는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제 친구들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최근에
9년 초반까지는 캐나다 토론토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제가 처음에 캐나다를 갔을 때보다 한 10년, 11년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일단 제 영상은 모든 기준이 거의 다 토론토거든요. 근데 토론토는 이제 캐나다 중에서도 굉장히 비싼 도시고 그거를 감안해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찾아보니까 토론토에서 뭐 기본적으로 우유 1리터에 뭐 3불 정도, 그리고 사과 1kg에 4불 정도, 맥주도 한 병에 뭐 3불 정도. 약간 한국이랑 조금 비슷하면서도 조금 차이가 있죠. 그리고 이제 외식을 할 경우에는 또 캐나다 같은 이제 북미는 팁을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돈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요, 한국보다는. 그래서 이제 외식은 1인이 밖에서 먹게 되면 좀 괜찮은 레스토랑이다 싶으면 대략 한 20불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뭐 플러스 마이너스 팁까지 해서. 그리고 이제 조금 저렴한 곳은 예를 들어서 뭐 한인타운이라든지 아니면 베트남 요리, 태국 요리 이런 게 조금 저렴하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10불 안팎으로 조금 한국 요리지만 조금 괜찮은 레스토랑 이런 데는 또 넘어갈 수가 있어요. 13불, 14불 이렇게 하고 플러스 팁까지 하면 15불, 16불 이렇게 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외식비가 뭐 한국도 그렇잖아요. 저렴한 곳은 저렴한데 또 비싼 곳은 비싸듯이 캐나다 토론토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체감적으로는 가격적으로는 비슷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유학을 가시거나 이민을 가시면 초창기에는 다른 데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외식비로 너무 큰 돈을 쓰기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이랑 뭐 서울이랑 좀 물가가 비슷하다. 물가가 어떻게 보면 조금 저렴할 수도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셔도 본인의 포지션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민자로 아니면 유학생으로 가면은 돈을 아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렇게 외식 비용으로 뭐 20불, 30불 이렇게 지출을 하는 게 한국에서 쓰시는 것보다는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식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걸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교통비인데요. 이 캐나다 토론토에는 TTC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TTC는 뭐 서브웨이라든지 아니면 스트리카 아니면 뭐 버스 이런 걸 다 TTC라고 하는데 근데 이 TTC가 한 번 탈 때마다 3불인가 아니면 3.2불 정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메트로 패스라고 해서 한 달 정기권? 그거는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건데 그거 하나만 있으면 뭐 버스, 스트리카, 서브웨이 다 탈 수 있거든요.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게 그게 156불 정도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처음에 가시거나 처음에 이제 자리를 잡으시려면 다녀야 되는 데가 많잖아요. 물론 학교집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뭐 친구들하고 외부 활동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하루에 2-3번만 타도 메트로 패스로 그렇게 끊는 게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고정적인 지출비는 156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유학을 할 때 물론 메트로도 제가 이용을 했지만 먼 거리를 갈 때는 저는 자전거가 있었거든요. 자전거를 이용을 하면 좀 교통비를 많이 절약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캐나다 토론토는 이제 겨울 빼고는 자전거 타기가 굉장히 좋은 도시이기 때문에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를 생각을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예를 들어 본인이 도시 한 중심에 사는데 학원이라든지 뭐 컬리지를 가는데 왕복 뭐 걸어서 가긴 조금 부담스럽지만 메트로를 매일매일 타기에는 또 비용적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자전거를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우버도 많기 때문에 우버 사용을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게 조금 더 저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옵션이 몇 가지가 있어요. 조금 저렴하게 저렴하고 좀 이게 절약을 하시려면 그렇지만 결국에는 고정적으로 이제 보통 이렇게 쓰시려면 지하철, 버스 다 이용을 하시려면 한 달에 156불 정도 나가는 거는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있을 때만 해도 100불 정도였던 것 같은데 많이 올랐어요. 제 기억에 제가 처음에 샀을 때 99불인가 뭐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10년, 11년 이렇게 지났지만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제일 큰 돈이 들어가는 건데 이 렌트 비용이에요. 렌트 비용은 한국처럼 무슨 전세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의 다 월세거든요. 월세 아니면 자가인데 공부를 하러 가시는 분들은 집을 당장 살 수가 없잖아요. 시스템도 모르고 가격도 비싸고 또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일단 렌트 비용도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제가 처음에 갔을 때보다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저 너무 깜짝 놀랐는데, 이제 원 베드룸이라고 하거든요. 방이 하나가 있고 거실이 있고 주방이 있고, 그런 아파트라고 해서도 아파트가 있고 뭐 콘도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평균 한 2,000불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뭐 집을 하나 빌려서 하나 다 쓰는 그런 유학생들은 제가 못 봤어요. 아무래도 너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원베드를 해서 뭐 한 명은 방을 쓰고 한 명은 거실에다가 방처럼 꾸며서 쓴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1인당 뭐 한 1,000불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뭐 3명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투베드를 아예 큰 걸 빌려서 3, 4명씩 이렇게 사는 경우도 있는데, 조금 절약을 하고 싶다 하면 뭐 그렇긴 하도 어쨌든 렌트를 하겠다 하면 최소 한 1,800에서 2,000불 정도 원베드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거보다 작은 거는 우리나라로 치면 뭐 원룸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그 스튜디오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공간 그냥 하나만 있는 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렴해요. 뭐 한 1,500불, 1,400불 이렇게 하지만 공간이 너무 작으니까 대부분은 원베드를 이제 구해서 사시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이제 토론토 중심에서는 그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물론 낡았냐 좀 새로운 건물이냐에 따라서 가격은 또 플러스 마이너스로 달라지겠지만 보통 2,000불 정도 하고, 그리고 이제 외곽으로 조금 나가시면 뭐 조금 다운돼요. 1,500불, 뭐 1,400불 이렇게 다운이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또 교통비라든지 아니면은 거리상의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잘 고려를 하셔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다운타운 딱 중심에 살았어요. 물론 뭐 10년 전이었지만 그때는 그 가격이 굉장히 비싼 거여서 저는 1,300~1,400불을 내고 원베드, 투베드 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저는 그때 룸메이트가 항상 있었거든요. 제가 어학연수 할 때도 있었고, 제가 컬리지를 갈 때도 있었고, 심지어 제가 초창기에 첫 직장을 잡았을 때도 전 룸메이트가 계속 있었어요. 싱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절약을 했지만, 뭐, 나는 굉장히 내 혼자 사는 게 중요하다, 프라이버시가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한 2,000불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우스 쉐어라고 하죠. 하우스가 있고 방 여러 개 있고 뭐 이런 거는 한 500에서 600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화장실이나 주방을 이제 쉐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의 방은 있지만 다른 거를 할 때 공동 이제 생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조금 잘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저는 룸쉐어는 그렇게 추천해 드리지 않아요. 왜냐면 굉장히 누구를, 어떤 룸메이트들을 만날지 몰라요. 어떤 하우스 쉐어 사람들을 만날지 모르고, 뭐 외국인을 만날 수도 있는 거고, 그 친구들 파티를 맨날 할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이게 변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하우스 쉐어는 조금 고려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뭐 하겠다 하면 한 500에서 600불, 좀 좋은데, 뭐 그런 데는 뭐 700불 이렇게까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캐나다 뭐 전반적인 제 그런 경비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제가 사용했던 경비랑은 조금 지금 차이가 있어서 제가 리서치한 걸로 알려드린 건데, 기본적으로 굉장히 비싸요. 이 유학은, 특히 북미 유학은 굉장히 비싸고, 물가도 특히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한국 서울만큼 비싸기 때문에 초반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고, 하지만 이제 아르바이트를 본인이 하는 거에 따라서, 그리고 얼만큼 자기가 본인이 절약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본은 이렇다 하되 본인이 절약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걸 많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다른 영상에 보면 조금 돈을 세이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또 올려놨거든요. 그거를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가 또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정보 알려드릴게요.